뭐야, MSG도 안 들어가는데 이미 감칠맛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떡국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나라 허나라 아주나 이거 대박입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알아보러 가시죠. 고고 가자. 참기름을 1티스푼, 식용유를 약간만 둘러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넣어주세요. 후추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기를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십니다. 여기서 소고기 다시다를 넣지 않았는데 때려 넣은 것 같은 감칠맛을 선사할 6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바로 마이야르입니다. 마이야르는 140도에서 170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늘을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마늘이 노릿하게 볶아질 때쯤 물 2리터를 부어주십니다. 마치 몇 시간 끓인 듯한 육수에 갈색빛이 도는 색깔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때 한번 시식을 해보세요.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미온을 살짝 넣은 것 같은 감칠맛이 혀에 맴돌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야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감칠맛입니다. 자연이 주는 폭탄 감칠맛 두 번째 포인트인 가장 강력한 감칠맛 성분인 구안일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고버섯 75g을 넣어줍니다. 표고버섯은 꼭 깊은 향과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말린 표고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을 팔팔 끓일 거기 때문에 굳이 불려서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시간 뒤에 우리 육수의 감칠맛이 얼마나 증가했을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 잠시 지단을 붙이고 가겠습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팬에 얇게 둘러주신 다음에 노란자를 부어 준비해 주십니다. 이렇게 식용유를 얇게 두르는 이유는 조리 시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여 지단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지단의 아랫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젓가락을 이용하여 뒤집어 주셔야지만 서로 달라붙지 않게 지단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지단을 겹쳐서 가장자리만 잘라서 모양을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요. 반을 접으신 다음에 채를 곱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짜투리 지단은 신속하게 먹어치웁니다. 냠냠. 김은 봉지에 넣어서 부시신 다음에 눅눅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30분 끓는 중 1시간 다 끓었다. 예, 이렇게 다 끓게 되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 물 1리터를 더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수와 물의 비율을 1대2로 희석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기하고요, 버섯을 전부 다 건져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시식을 해보고 가야 됩니다. 육수를요.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과연 우리의 표고버섯이 어떠한 감칠맛을 우리 육수에 불어넣어줬을지 참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도 잘 안 느껴지시면요, 소금만 살짝 넣어서 다시 드셔보세요. 아, 가츠국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네 이러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시간 공들였는데 육수가 이거밖에 없어? 야, 가츠국 구독 취소해! 이러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리터를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더하여 우리는 이 육수와 물을 1대2로 희석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은 약 10인분 정도 됩니다. 삶아진 사태는 썰었을 시 단면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얇게 썰어 질긴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을 건데요.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락앤락에 담아서 집어넣겠습니다. 물이 1리터 추가된 육수에 다시마를 5장 정도 넣어줍니다. 여기서 자연이 주는 감칠맛 3탄, 바로 글루탐산 성분을 갖고 있는 다시마입니다. 1908년 일본 이케다 키쿠나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고, 우리가 MSG라고 부르는 성분의 대표 성분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이 성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명으로 사용할 양지를 손으로 얇게 찢어서 바로 팬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표고버섯 중에 2-3개를 다져서 양지와 같이 담아줍니다. 또 하나의 표고버섯은 얇게 채를 썰어서 떡국과 함께 넣어 끓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몽땅 다 좀 두껍게 채를 써셔서 버섯볶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냉장고에서 사태를 다시 꺼내와 고기결의 직각 방향을 찾으셔서 최대한 얇게 써신 다음에 다시 락앤락에 넣어서 본명으로 얹기 전까지 마르지 않도록 준비하시고요. 15분 뒤에 육수에서 다시마를 건져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얇게 채를 썰어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해둔 양지 버섯 고명은 참기름을 살짝 두르신 다음에 후추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액젓을 1티스푼을 넣고 달달 볶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연이 준 감칠맛 폭탄 4 고명을 팬에 볶아 마이에르 반응을 한 번 더 일으켜주는 겁니다. 분명 여기서도 감칠맛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다 볶은 양지버섯 고명을 잘 담아주시고요. 물을 6테이블스푼에서 8테이블스푼 정도 넣으신 다음에 촉촉하게 묻혀 놓으시면 됩니다. 버섯 볶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를 썰어 놓은 버섯을 양지버섯 고명을 볶던 팬에 그대로 넣으신 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후추를 살짝 넣어주시고 마늘을 2분의 1 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신 후에 액젓 1티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양파를 채를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살짝 볶다가 물을 5테이블스푼 집어넣어주시고 파는 어서 쓸어서 넣어주시고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끈 후에 살짝 볶다가 마무리해주시면 야채의 식감이 아삭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물컹거리거나 쫀득한 식감밖에 없는 버섯을 충분히 보완해서 더 맛있는 버섯볶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떡국입니다. 육수는 면보에 걸러서 저렇게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육수와 물은 1대2로 섞으면 되고요. 저는 육수를 2국자를 집어넣고 물을 4국자를 넣어야 되는데 3국자만 넣겠습니다. 1국자 정도의 물이 흘러버렸군요. 이어서 액젓을 1티스푼 국간장을 2티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떡을 250g을 불려서 넣어줍니다. 불려서 넣어주면은 조금만 끓여도 떡이 말랑말랑 익게 되고 육수가 걸쭉해지고 탁해지는 현상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빠서 불리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옆에 물을 하나 더 끓이시면서 떡을 따로 끓이시다가 이 육수로 옮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액젓과 국간장은 발효식품으로서 발효 또한 마이야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날 뿐 발효를 시키는 재료 본연의 감칠맛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주신 감칠맛 폭탄 5탄, 6탄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양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물과 같이 넣어서 끓일 얇게 채를 썬 표고버섯을 같이 넣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완성! 이번 설 명절 특집 떡국은 가치쿡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정성 들여서 끓여봤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꼭 한번 이렇게 만드셔서 풍성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가치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